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인사이트의 이영아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통일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한민족 합창축제의 생생한 공연 소식을, 통일의 뿌리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결의와 민족에 자신의 사랑을 모두 바쳤던 윤봉길 의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국립합창단 주관으로 한민족 합창축제가 열렸습니다. 분단의 아픔에는 작은 위로를, 다가올 통일 미래에는 따뜻한 격려를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전남에서 온 나주시립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방학 시작하고 나서부터 무용 연습과 노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외 합창단 8개 팀 300여 명이 이 무대에 서기 위해 단 하루도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국내 소년소녀 합창단 4개 팀은 청량한 목소리를 자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포항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매일 가면서 가사도 외우고 그다음에 파트 연습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봐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발성 연습도 많이 했어요. 우리 노래를 듣고 통일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통일에 염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용인에서 온 용인시립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공연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3개월 동안 모여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맑고 밝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통일을 꿈꾸는 이유도,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상상도 각자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국외 한인합창단 4개 팀은 오직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한 통일 염원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멀리 떠나가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나라의 그 강산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꿈을 주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또 우리에 맞게 편곡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곡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들이 떠나 있지만 우리 조국을 항상 잊을 수는 없죠.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 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들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아이들, 새싹들이 그런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합창단은 중국에서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문화를 중국에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독립군과 항일단체들이 투쟁하며 부른 조선 항일가요의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중국 조선족 항일가요 합창단입니다. 특히 통일을 주제한 공연이었는데요. 특히 그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희가 항상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또 해주신 것 같고 또 희망을 좀 갖게 됐다는가요?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가 화목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가슴을 울린 환상의 하모니. 우리 한 명 한 명이 음표가 되어 통일이라는 악보를 완성할 그날을 꿈꿔봅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한 공원. 일본의 상하이 침공 승리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수많은 인파 속 일본 국가 연주가 끝나갈 무렵 단상 위에 일본 수뇌부를 향해 날아든 폭탄.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25살 조선의 청년 윤봉길이 결의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역사적인 순간. 하지만 남과 북은 그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오남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윤봉길 의사. 어려서부터 학식이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농촌 계몽운동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했지만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독립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품고 중국으로 향하는데, 윤봉길은 독립운동가를 만나러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는 23. 4살 난 아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때였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집을 떠나며 남겼다는 장부 출가 생불환.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북한 평안도 선천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45일간 옥고를 치른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서 마침내 김구 선생을 만난다. 상하이 일일신문에 일본인은 일왕 생일을 축하하고 상해 침략 전투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홍코 기념 공원 기념식장에 도로시락과 수통 일장기를 가지고 참석하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번이 기회라 생각한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 거사할 결심을 상해드리고 김구 선생님께서 중국 병공창 김홍일 장군에게 부탁하여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과 수통으로 위장한 폭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사 3일 전, 이 의거가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김구 선생이 주도하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다. 당시 상황은 백범일지를 통해 비교적 자세히 전해지는데,
몇 시간 뒤 윤봉길 의사는 목에 걸고 있던 물통형 폭탄을 일본 수뇌부를 향해 던졌고 채 던지지 못한 도시락 폭탄을 손에 쥔 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다. 당시 침체되었던 국내 독립운동이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었고 한국 독립 의지를 전 세계 만방에 알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한테 한국 독립을 보장받는 원인이 되어 결국 한국 독립의 단서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중국 장제스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여기까지가 윤봉길에 대한 나만의 기억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윤봉길 의사 관련 내용을 우상화 학습 과정에서 주입된 내용 정도로만 인식할 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주민의 경우 윤봉길 의사를 개인적으로 존경할 수 있겠다고도 생각됩니다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 외에 그 어떤 개인적인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연말 북한 당국은 윤봉길 의사에 대한 기록물인 렬사가 남긴 교훈 3부작 시리즈를 특별 방송했다. 그가 바로 렬사 윤봉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한국에서 하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윤봉길 의사가 남긴 영웅적인 정신보다 그 교훈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즉 개별적 테러의 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없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민 항일무장 투쟁으로만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식의 전개로 김일성 주석의 항일 업적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쳤던 윤봉길 의사의 깊은 뜻까지 폄훼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북한에 윤봉길 의사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린 조선의 청년 윤봉길. 그가 목숨 바쳐 지켜내려 했던 우리 민족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광복 71주년을 맞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